아, 이것이 어찌된 일인고. 해 뜨기도 전 새벽 어스름이 갯마을을 감쌀 무렵이었소이다. 바닷바람이 몹시 거세어 염전의 하얀 소금 더미들이 이리저리 흩날리고 갯새들도 울음을 멈춘 채 몸을 움츠린 그런 날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로 초췌한 몰골의 총각 하나가 비틀비틀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내의 이름은 천돌이라 하였는데 허허 보기에 참으로 딱한 꼴이었소이다. 갓은 헤어지고 두루마기는 곳곳이 찢어져 속살이 드러났으며 집시는 바닥이 뚫려 발가락이 삐죽삐죽 내다 보이고 있었지요.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구나. 천돌이는 뱃속에서 꼬르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허리를 굽히며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사흘을 굶고 걸어온 길이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주 주저앉곤 하였지요. 마을로 들어선 천돌이는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구걸을 해보았습니다. 인자하신 어르신, 배고픈 사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만이라도 끼니를 때워주신다면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갯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바닷물처럼 메마르고 차가웠소이다. 어떤 이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어떤 이는 문틈으로 눈만 내밀며 혀를 찼지요. 거렁뱅이가 감히 이른 새벽부터 문을 두드리다니 썩 물러가거라. 요놈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저 먹으려고만 하는구나. 갯가에 조개라도 캐어 먹어라. 냉정한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천돌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걸었는데 그 뒷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소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염전 언덕 위 기와집에서 한 부인이 갯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천돌이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 부인의 이름은 월선이라 하였는데 28배 나이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염전을 꾸려나가는 과부였습니다. 어라, 저 사내 참 딱하게 생겼구나. 월선 부인의 마음은 연못물처럼 잔잔하고 깊었는데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지요. 더구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온 터라 굶주린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내야. 월선 부인이 마당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천돌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천돌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언덕 위에서 손짓하는 부인의 모습이 마치 관세음 보달처럼 자비롭게 보였지요. 예, 부르셨습니까? 그래, 너 말이다. 배가 고픈 게냐? 천돌이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사흘째 굶고 있사옵니다. 그러면 따라오너라. 밥 한 그릇은 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었겠습니까? 천돌이는 눈물이 핑 돌며 급히 절을 올렸지요. 아이고, 부인님, 이 은혜 어찌 갚사옵니까? 허허, 절은 무슨. 어서 와라. 월선 부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돌이를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소이다. 월선 부인의 집은 갯마을에서 제법 큰 편에 속했습니다. 기역자로 지어진 기와집에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었고 뒤쪽으로는 넓은 염전이 펼쳐져 있었지요. 마당 한쪽에는 우물이 있었고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녀야, 밥상 하나 더 차려다오. 예, 마님. 복녀라는 여종이 부지런히 밥상을 차렸는데 이 계집애는 22의 나이로 눈이 크고 입이 달아 늘 제잘제잘 떠들어대는 성미였습니다. 천돌이를 보더니 희죽희죽 웃으며 수군거렸지요. 어머나 거렁뱅이 주제에 얼굴은 반듯하네. 허허. 천돌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선 부인이 차려준 밥상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갓김치와 젓갈이 놓여 있었는데 천돌이에게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지요. 어서 드셔라.
배가 고팠을 텐데. 감사합니다, 부인님. 천돌이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이다. 사흘을 굶은 사람이라면 급히 밥을 퍼넣을 법한데 천돌이는 차근차근 젓가락질을 하며 예의를 지켜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선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상하다. 거렁뱅이 주제에 예의가 바르고 젓가락질도 단정하네. 어디서 배운 걸까? 밥을 다 먹고 난 천돌이는 깎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님의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이제 물러가겠사옵니다. 잠깐 어디로 갈 생각이냐?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갈까 하옵니다. 월선 부인은 천돌이의 맑은 눈빛을 보며 왠지 모를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갯마을에는 험한 사내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다면 이 집이를 좀 도와줄 마음은 없느냐? 천돌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래. 힘든 일이긴 하지만 밥은 주고 잠자리도 마련해주마. 아이고, 부인님. 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겠나이다. 천돌이는 마당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월선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지요. 복녀야, 사랑채 방 하나 치워서 머물 수 있게 해라. 예, 마님. 그런데 복내가 슬쩍 눈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오빠, 이름이 뭐예요? 천돌이라고 합니다. 천돌이? 허허, 귀여운 이름이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천돌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북쪽 고을에서 왔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져서. 그렇구나.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요. 복녀는 천돌이에게 윙크를 날렸는데 천돌이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지요. 이렇게 해서 천돌이는 월선 부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부지런히 일했는데 힘은 약했지만 눈치가 빠르고 꼼꼼했지요. 이 천돌이란 사내, 글도 읽을 줄 아는구나. 월선 부인이 장부를 정리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천돌이가 다가와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부인님, 소금 출하량이 맞지 않는 것 같사옵니다. 여기 계산을 다시 해보시면. 천돌이는 척척 계산을 해내며 실수를 찾아내었지요. 월선 부인은 더욱 놀랐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글도 읽고 산수도 하고 도대체 정체가 뭘까? 하지만 월선 부인은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천돌이가 월선 부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가운 햇볕 아래 염전에서 소금을 긁어 모으고 있던 천돌이에게 복녀가 새참을 들고 왔지요. 오빠, 새참이에요. 복녀는 바구니에 막걸리와 김밥, 그리고 시원한 냉수를 담아왔습니다.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복녀의 모습은 어여뻤는데 일부러 치마를 살짝 걷어 올려 하얀 발목을 드러내 보이곤 했지요. 고맙습니다, 복녀 누이. 천돌이는 정중히 인사하며 새참을 받았습니다. 복녀는 그 옆에 살짝 앉더니 부채질을 해주었지요. 오빠, 더우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복녀가 막걸리 사발을 건네며 은근슬쩍 천돌이의 팔뚝에 손을 대었습니다. 천돌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요. 어머나, 오빠 팔뚝이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허허. 복녀는 눈을 반짝이며 천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말라깽이 거렁뱅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어깨가 제법 벌어지고 키도 훤칠했거든요. 복녀 누이, 그런 말씀은. 왜요? 사실을 말한 건데. 그런데 오빠,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복녀가 몸을 더욱 가까이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는 정말 거렁뱅이에요? 손톱 보세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천돌이는 당황하며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복녀의 관찰력이 생각보다 예리했거든요. 그냥 깨끗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말씨도 너무 점잖으시고 혹시 양반집 자제분 아니에요? 복녀의 질문에 천돌이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 영리한 계집애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지요. 아, 복녀 누이. 왜요? 거칠어 보이지만 의외로 부드럽네요. 허허. 복녀는 웃으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지요. 오빠는 짝이 있어요? 예. 혼인 말이에요. 나이가 몇이에요? 천돌이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26입니다. 어머나, 저보다 4살이나 많으시네요. 그럼 진작 장가를 갔어야 하는 나이인데. 복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킬킬거렸습니다. 혹시 그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신 건 아니에요? 천돌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사옵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하기도 바쁜데. 그래요? 그럼 좋네요. 복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짝을 만나야 할 텐데 그때는 저 같은 여자는 어떨까요? 복녀 누이, 그런 말씀은. 천돌이가 말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 월선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녀야, 뭐하고 있느냐? 아, 마님, 새참 드리고 있었어요. 복녀는 급히 일어나 치마를 털었습니다. 월선 부인이 언덕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새참 드렸으면 어서 와서 저녁 준비를 해라. 예, 마님. 복녀는 천돌이에게 윙크를 날리고는 총총 뛰어갔습니다. 천돌이는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요. 월선 부인이 가까이 와서 물었습니다. 복녀가 무슨 말을 했느냐? 아, 아무것도. 천돌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월선 부인은 그런 천돌이를 보며 알 수 없는 기분을 느꼈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복녀가 천돌이와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하지만 월선 부인은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여인들 사이에서 천돌이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인의 새로운 머슴 생긴 게 꽤 괜찮더라. 그래, 거렁뱅이 주제에?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이목구비가 정반듯해. 게다가 예의도 바르고. 허허, 복녀가 벌써 찜해 놨다던데? 여인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지요. 천돌이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묵묵히 일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며칠 후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천돌이는 염전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갯골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궁금해서 살그머니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월선 부인이 갯골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녁 햇살이 물에 반사되어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름다웠지요. 월선 부인은 긴 머리카락을 풀어 어깨에 늘어뜨리고 하얀 목과 어깨를 드러낸 채 가볍게 물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녀가 옥황상제의 연못에서 목욕하는 듯한 광경이었소이다. 아, 천돌이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목이 마르는 것 같았지요. 지금까지 여인의 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천돌이에게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월선 부인은 물에서 나와 갯바위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에 천돌이는 숨이 막혔지요. 이 마음은 도대체 어찌할꼬 천돌이의 가슴속에서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6 평생을 공부와 무예 수련에만 매진했던 그였는데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거든요. 월선 부인이 물에서 나와 갯바위에 앉아 긴 머리를 빗는 모습은 마치 화가가 그린 그림 같았습니다. 석양빛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니 마치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 같았지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세상에 계시다니 내가 감히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는 것일까? 천돌이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천돌이가 풀숲에 굴러떨어지자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월선 부인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누구야? 천돌이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들켜버린 후였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천돌아, 너냐? 월선 부인도 당황하여 급히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다가. 천돌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너 얼마나 봤니?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천돌이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뒤돌아섰습니다. 월선 부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지요. 허허, 이 바보 같은 사내야. 그렇게 당황할 것 없지 않니?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그만 가거라. 천돌이는 다른 박질 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월선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던 것입니다. 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주인 어른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다니. 천돌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월선 부인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돌이의 당황한 얼굴이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그 사내 참 순진하구나. 다른 사내였다면 끝까지 훔쳐봤을 텐데. 월선 부인은 천돌이의 순수한 마음씨를 느끼며 미소 지었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인으로서의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렸습니다. 천돌이는 월선 부인을 마주보기 어려워했고 월선 부인은 천돌이를 볼 때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지곤 했지요. 복녀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킬킬거렸습니다. 어머나,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천돌이가 월선 부인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소금을 수레에 싣고 있는데 관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말을 타고 나타났지요. 그 사내의 이름은 이윤방이라 하였는데 마을의 이방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남짓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야위고 눈빛이 간사했지요. 게다가 늘 돈 냄새를 피우고 다녀서 마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윤방이란 자는 원래 한양에서 조그만 행상을 하던 자였는데 어떻게 연주를 댔는지 이갯마을의 이방 자리를 얻었지요. 그 후로는 온갖 구실을 만들어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조세가 밀렸다, 공사에 쓸 부역이 부족하다, 관아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등 별의별 핑계를 다 대가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특히 과부나 호라비처럼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골라서 더욱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기신이라고 부르며 혀를 찼지만 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어 함부로 대들 수도 없었지요. 월선 부인, 나와보시오. 이윤방이 큰 소리로 부르자 월선 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웬일이시옵니까, 이방님? 허허, 무슨 웬일이오. 당연한 일로 왔지요. 이윤방은 말에서 내려 월선 부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음흉한 기색이 어렸지요. 부인도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관아에 빚을 남기셨소. 빚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월선 부인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윤방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보시오. 여기 분명히 적혀 있지 않소? 1,000냥을 빌렸다고. 월선 부인은 그 문서를 받아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으로 차용증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남편의 필체가 아니었지요. 이상합니다. 남편이 이런 빚을 진 적이 없는데. 뭔 소리요? 관아 문서를 의심하는 거요? 이윤방이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글씨가 남편의 것이 아닌 것 같아서. 허허허, 급하게 쓴 글씨라 다를 수도 있지요. 어쨌든 빚은 빚이요. 이윤방은 차용증을 다시 거두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1,500냥이요. 어서 갚으시오. 1,500냥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어디서. 월선 부인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1,500냥이면 이 집과 염전을 다 팔아도 모자랄 큰 돈이었거든요. 돈이 없다면. 이윤방이 월선 부인에게 한 발짝 다가오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과 염전을 관아에 넘기든지 아니면 나의 첩으로 들어오시오. 그러면 빚을 탕감해 드리지. 이 얼마나 파렴치한 제안이었겠습니까? 월선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 허허, 과부가 언제까지 혼자 살겠소? 나 같은 사람과 연을 맺으면 앞으로 편할 텐데. 이윤방이 월선 부인의 팔을 잡으려 하자 월선 부인은 화를 내며 뿌리쳤습니다. 손 치우시오. 그런 더러운 제안은 사양하겠소. 더러운 제안이라고? 허허허, 그럼 어쩔 수 없지. 이윤방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말에 올라탔습니다. 열흘을 기다려주겠소. 그때까지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내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하시오. 시간이 지나면 관아에서 강제로 집을 몰수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말을 몰아 떠나갔지요. 월선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런 일에 정신이 아찔했거든요. 마님, 복녀가 급히 달려와 월선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복녀야, 어쩌면 좋으냐? 월선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기둥 뒤에 숨어있던 천돌이는 이 모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어렸지요. 저 간사한 놈이 분명히 가짜 문서로 부인을 속이고 있구나. 천돌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월선 부인의 곤란한 처지가 마음 아팠거든요. 내가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천돌이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월선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부인님. 조용한 목소리에 월선 부인이 돌아보니 천돌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돌아, 밤늦은데 왜 잠들지 않았니? 부인님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았사옵니다. 천돌이는 월선 부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낮에 이방이 한 말 들었습니다. 월선 부인은 깜짝 놀라며 천돌이를 보았지요. 너도 들었구나. 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천돌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차용증 가짜인 것 같아옵니다. 가짜라고? 네. 제가 글을 좀 읽을 줄 아는데 그 문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천돌이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관아 문서라면 정식 인장이 찍혀야 하는데 그 인장이 흐릿했습니다. 둘째, 차용증에 적힌 날짜가 부인님 남편께서 돌아가신 날 이후였습니다. 월선 부인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냐? 네, 분명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서. 그럼 정말 가짜란 말이냐? 월선 부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천돌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가? 네. 관아에 가서 진짜 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선 부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천돌이를 보았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니? 이방이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저도 이 집 식구인데 부인님을 도와야지요. 천돌이의 말에 월선 부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천돌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염려 마십시오. 다음 날 이른 아침, 천돌이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는 마을에서 한시진 거리에 있었는데 제법 큰 건물이었지요. 이보시오, 거기 사네. 관아 문지기가 천돌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현사또님을 뵙고 싶사옵니다. 뭐? 거렁뱅이가 감히 사또님을 보겠다고? 문지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사옵니다. 부디 전해주십시오. 천돌이는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문지기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안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후 현사또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50 남짓으로 보였는데 살이 찌고 눈이 작았지요. 이 사또의 이름은 강포숙이라 하였는데 이윤방과 한패가 되어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월선 부인의 남편 빚 문제로 왔사옵니다. 천돌이가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빚? 무슨 빚 말이냐? 사또는 짐짓 모르는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지요. 천냥 차용증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의심스럽다고? 관아 문서를 의심한다는 거냐? 사또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닥쳐. 관아 문서를 의심하는 것은 관을 모독하는 일이다. 사또는 천돌이를 막 윽박질렀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떠드는 게냐? 당장 물러가라. 천돌이는 어쩔 수 없이 관아를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은밀한 계획을 세웠지요. 이윤방의 집에 증거가 있을 것이다. 직접 확인해 보자.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시각이었습니다. 천돌이는 검은 옷을 입고 이윤방의 집으로 몰래 향했지요. 이윤방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는데 제법 큰 한옥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긁어모은 덕분이었지요. 천돌이는 담장을 타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개도 없었고 집안이 조용했지요. 사랑채에 방이 있을 것이다. 천돌이는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살펴보니 촛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지요. 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가니 방 한쪽에 큰 뒤주와 서한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한 위에는 여러 문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요. 천돌이는 그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차용증이나 토지 문서들이었는데 모두 의심스러운 것들이었지요. 이것들 다 가짜구나. 천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윤방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짜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거든요. 그때 서한 옆 서랍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월선 부인 남편의 진짜 사인과 가짜 사인을 연습한 종이들이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다. 이것이 증거다. 천돌이는 그 종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에 같은 이름이 서로 다른 필체로 쓰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설프다가 점점 정교해지는 것이 보였지요. 분명히 이윤방이 오랫동안 연습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된 연습 종이들도 발견했습니다. 마을에 여러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모두 최근의 빚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이 악독한 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힌 것인가. 천돌이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누구냐? 이윤방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천돌이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요. 감히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느냐? 이윤방이 칼을 뽑아들며 달려들었습니다. 천돌이는 급히 몸을 피했지만 좁은 방 안에서 제대로 피할 수가 없었지요. 으악! 천돌이는 이윤방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힘은 이윤방이 더 셌지만 천돌이가 더 민첩했지요. 서로 밀고 당기며 싸우는 과정에서 촛불이 넘어져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놈아, 어디 가느냐? 천돌이는 어둠을 틈타 창문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윤방이 뒤쫓아왔지만 천돌이는 담장을 타고 넘어가 도망쳤지요. 흥, 도망쳤구나. 하지만 얼굴은 봤다. 이윤방은 이를 갈며 분해했습니다. 천돌이는 겨우 월선 부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차고 온몸이 아팠지만 증거를 확보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뛰었지요. 부인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돌이는 월선 부인에게 찾아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윤방이 부인님 남편의 사인을 연습한 종이입니다. 월선 부인은 그 종이를 보며 깜짝 놀랐지요. 정말이구나. 이것이면 가짜 문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다. 네, 이것을 가지고 관아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천돌이가 관아에 갔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돌이가 증거를 들고 관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윤방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사또님, 저놈이 저의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윤방이 천돌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사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이윤방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이놈이 어사행세를 하며 무고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사행세를? 네, 저더러 가짜 문서를 만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윤방의 거짓말에 천돌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찾은 증거를 보시면. 천돌이가 품에서 증거 종이를 꺼내려 하자 사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사행세를 하며 관을 속이고 남의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한 죄는 차명에 해당한다. 현사또님, 저는 입 다물어라. 당장 이놈을 잡아들여라.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들어 천돌이를 묶었습니다. 천돌이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현사또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사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윤방과 한패인 그가 어찌 천돌이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내일 아침 사형을 집행하라. 천돌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이렇게 죽는구나. 부인님께 도움이 되지 못했구나. 한편 월선 부인은 천돌이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현사또님, 저희 집 머슴이 어디 있습니까? 그놈 말이냐? 어사행세를 하고 도둑질을 해서 내일 죽일 예정이다. 월선 부인은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사또님,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안 된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월선 부인은 울며불며 사정했지만 사또는 냉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처형일이 밝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형장이 차려졌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요. 천돌이는 손발이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저놈이 어사 행세를 한 놈이구나. 에이, 거렁뱅이 주제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월선 부인과 복녀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마님,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천돌이란 놈, 어사 행세를 하고 관을 속인 죄와 남의 집에 침입한 죄로 참수하노라.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잠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기마대가 보였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구지? 관복을 입었는데? 기마대가 가까이 오자 맨 앞에 기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사또야. 이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현사또와 이윤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역졸들이 말에서 내려 형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사또, 어디 계시옵니까? 그 순간 묶여있던 천돌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천돌이에게 쏠렸습니다. 천돌이는 품에서 번쩍이는 것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사 마패였지요. 나는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 천도령이다. 뭐라고? 사또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도령은 역졸들이 풀어준 밧줄을 털어내며 위엄있게 말했습니다. 강포숙, 이윤방, 너희들의 죄상을 낱낱이 알고 있다. 어사님. 사또와 이윤방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뜯어내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착취한 죄, 그리고 어사를 해치려 한 죄까지 천도령의 목소리가 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잡아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이윤방을 포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환호를 터뜨렸지요. 우와, 진짜 어사님이셨구나. 그럼 그렇지. 처음부터 범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월선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마님. 복녀가 급히 부축했지만 월선 부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천도령은 사또와 이윤방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불법으로 거두어들였는지 모든 것이 드러났지요. 이들은 한양으로 압송하여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쌓였던 한을 풀듯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천도령은 월선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월선 부인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부인님, 천도령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월선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당신이 정말 어사님이셨군요. 네, 미안합니다. 그동안 속여서. 천도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건가요? 월선 부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천도령이 급히 말했습니다. 부인님께 느낀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신부는 숨겼지만 부인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월선 부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진짜였던 것인지 혼란스러웠거든요. 부인님, 천도령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인님을 사랑합니다. 어사님, 신분이 드러났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월선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시골의 과부일 뿐인데 신분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부인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천도령의 진심 어린 고백에 월선 부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부인님,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평생 부인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월선 부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마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복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지요. 언니 축하해요. 며칠 후 마을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천도령의 신분이 알려지자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모여들었지요. 어사님과 월선이가 혼례를 올린다니 정말 좋은 일이야. 빨간 원삼을 입은 월선 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관복을 차려입은 천도령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백년해로 하시옵소서.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천도령은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앞으로는 한양에서 살아야 할 것 같소? 네,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하지만 가끔은 이곳에 와서 지내도 되겠지요? 물론이죠. 이곳이 우리가 만난 소중한 곳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복녀도 좋은 인연을 만나 마을의 총각과 혼례를 올렸고 염전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천도령과 월선 부인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때로는 한양에서, 때로는 갯마을에서 서로를 아끼며 백년해로를 이루었지요. 천도령은 한양에서 정의로운 관리로 이름을 날렸고 월선 부인은 그런 남편을 내조하며 현명한 부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모두 부모를 닮아 총명하고 착했지요.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의 정의감을, 둘째 아들은 어머니의 온화함을, 딸은 두 분의 지혜를 고루 물려받아 장차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습니다. 갯마을도 크게 변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사또는 청렴하고 덕망 있는 분이어서 백성들을 잘 돌보았지요. 염전은 마을 공동사업으로 발전하여 사람들의 살림이 넉넉해졌고 복년의 부부도 작은 객주를 차려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천도령 부부는 갯마을을 찾아와 마을 사람들과 정담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했지요. 어사님, 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올해도 건강하게 뵙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구나. 신분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이야. 그리고 갯마을에는 지금도 그들의 사랑을 기리는 작은 사당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당 앞에는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린다고 하지요. 또한 매년 두 분이 처음 만난 날에는 마을에서 작은 축제를 열어 그 인연을 기념한답니다. 젊은 남녀들은 그날 서로 마음을 고백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며 실제로 그날 혼담이 성사된 커플들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전 바닥에서 건져 올린 사내의 이야기였소이다. 허허허, 참으로 기구하고도 아름다운 인연이 아니었습니까?